솔직히 저는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 사진집을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포스터로 프린팅을 해서 액자에 넣어두고 싶은 그런 사진이에요. 안녕하세요. 퍼앱의 사진집에 초대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부에 이어서 작강리 라르티크의 사진집 인생은 찬란하다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부터 소개될 모든 사진집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가와 출판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개되는 모든 사진집은 제가 직접 구매하여 리뷰함을 알려드립니다. 2부에서는 리뷰어로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5장의 사진들을 집중적으로 좀 함께 감상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진 보기와 사진 읽기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사진 보기란 말은 말 그대로 어떤 배경 지식 없이 그 사진 자체로만 느끼고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진 읽기란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는 여러 주제들을 함께 녹여내어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진가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촬영 의도라든지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학문인 미학이라던가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사진을 좀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5위에 해당하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바로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인데요. 먼저 사진 보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보이는 게 베이지 톤의 어떤 인물 사진이 보이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토크롬 기법을 이용을 해서 컬러 사진을 인화한 사진들이기 때문에 그 오토크롬 사진의 백미, 이 텍스처, 이 입자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또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외투 자체가 이렇게 뭉글뭉글한 털들이 보이는데 이런 텍스처가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또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이런 커다란 반지 같은 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진을 제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의 모델이 되는 대상이 그의 첫 번째 부인인 비비라고 불리는 그 여인이에요. 그의 이제 비비라는 여성의 실제 이름은 마들렌 메사제라고 하고요. 이 첫 번째 챕터인 오토크롬 챕터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라르티크는 총 3번의 결혼을 했고요. 이 뒤에 나오는 장에서는 그의 이제 다른 부인이 모델이 되어서 나오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피사체와 어떤 이 앞에 나온 비비라는 첫 번째 부인과의 이미지를 좀 비교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비비라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 사진에서는 특히나 조금 더 여성적이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위에 해당하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인데요. 제가 처음에 사진을 보기를 해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피사체가 자세히 보시면 그 사진 찍는 사람을 되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마주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인상이 깊었던 사진 중에 하나고, 또 재밌는 거는 여성의 표정이 약간 그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져 있으면서 되게 장난기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사체가 주는 그런 인상적인 부분이 컸고, 다음은 눈을 사로잡는 배경, 이 뒤에 보이는 커튼에 붉은색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눈을 좀 사로잡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사진을 읽어볼까요? 일단은 이 여성이 앞에서 저희가 봤던 비비라는 여성과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앞에 나왔던 여성보다는 조금 더 어리고 뭔가 장난기가 있고 그런 느낌이라, 발랄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제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피사체가 되는 여성은 라르티크의 3번째 부인인 플로레타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플로레타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피사체가 바뀌었다, 뒤에 나오는. 그 다음에 붉은색 커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붉은색 커튼이 굉장히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요것과 함께 이 사선으로 들어오는 빛의 패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식탁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가로줄의 패턴, 그리고 여성이 입고 있는 이 치마가 또 체크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라르티크의 뒤에 사진들도 보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패턴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되게 재미있게 녹아내는 사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패턴이 굉장히 잘 배열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사진의 무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위에 해당하는 사진인데, 요 사진은 이제 양쪽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구성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았는데, 먼저 일단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조인 것 같고, 오른쪽에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제 비비나 앞서 말씀드린 플로레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눈길을 사로잡는 거는 요 여성이 쓰고 있는 이 모자가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장식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 자체가 백조와 여성과 이런 흐릿한 그 사진의 퀄리티로 인해서 약간 몽환적이고 약간 신비로운 느낌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진집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이 페이지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마치 백조와 이 여성이 데칼코마니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이제 여성의 이 수영모와 이 모자와 백조의 깃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텍스처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양쪽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 물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느낌적인 부분을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사진적으로 재밌는 것은 이 옆모습 자체도 함께 보시면 되는데, 이 백조의 이 부리 부분에 약간 이런 세모난 느낌과 여성의 옆모습이 가지고 있는 이 코 부분이 되게 도드라지면서 이렇게 삼각형의 어떤 대칭되는 느낌을 정확히 저는 가져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집의 구성상 굉장히 재미있게 잘 표현한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벌써 2장밖에 안 남았죠. 2위에 해당하는 사진인데요. 요 2위에 해당하는 사진은 두 사진 중에서 바로 왼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되게 사랑스러운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그리고 누군가 찍어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셀피 사진 같아요. 그래서 셀피 사진인 것 같고, 여기에 보이는 두 사람은 당연하게도 이제 이 장난기 넘치는 얼굴은 앞서 저희가 봤었죠. 플로레타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이 남성이 바로 이 사진집의 사진작가 라르티크입니다. 그래서 이 라르티크와 플로레타의 셀포트레이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푸른 하늘이 이렇게 뒷 배경으로 져 있고, 판넬 자체도 굉장히 위트 있는 판넬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진을 읽어볼 시간인데, 이 사진에서 이제 조금 더 라르티크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라르티크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지막 3번째 부인인 이 플로레타가 그의 남은 여생을 거의 한 50여 년간 함께 가까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점은 이 플로레타가 결혼했던 시기가 플로레타가 한 10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챕터인 오토크롬 챕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사진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챕터에서는 플로레타의 사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집의 이름인 인생은 찬란하다에 가장 어울리는 어떤 모델이 그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위 사진을 볼 텐데요. 제가 뽑은 1위 사진은 바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 한 장을 프린팅해서 가지고 있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사진인데, 일단 한번 사진을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포스터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톤 자체는 그레이 톤과 브라운 톤으로 이루어진 사진이고, 뭔가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빈티지한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모포라던가 아니면 모직물, 그 다음에 체크 패턴의 어떤 치마, 남자의 옷차림 역시 부츠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포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사실 이 남자는 모포를 많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 뒤에 모포를 베고 있지 않은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 뒤에 모포를 잘 베어져 있어요. 되게 저는 이런 디테일에서 주는 로맨틱함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모포를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진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보기만 해도 너무 저는 행복한 사진인데, 조금 더 읽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르티크의 사진들에 패터닝을 참 잘한다고 느껴졌던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 뒷부분에 자갈들이 촘촘히 박혀져 있고, 그런 패터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숨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진에서 숨은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사진의 앞쪽 부분이라고 해서 전경이라고 부르고요. 이 전경이 이제 돌로 된 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경 부분에서 이 오른쪽에 아주 약간의 그 흐려진 부분 때문에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훔쳐본다는 느낌, 조금 더 바라본다는 느낌이 강해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이렉트해지지 않고 조금 더 인다이렉트하게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진의 숨은 매력 포인트는 이 앞 전경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본다면은, 이 사진 자체가 찍어진 앵글이 바로 하이 앵글이죠. 그래서 하이 앵글 특유의 그 특성상 무언가를 지켜보고 조금 더 관찰할 때 그 느낌을 배가시킬 수 있는 앵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함께 본 드디어 첫 번째 사진집에 대한 리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진들 다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인상 깊었던 사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고 더 아름답고 예쁜 라르티크의 사진들은 꼭 사진집을 구매하셔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부터 사진집을 리뷰를 하고 나서 2부에서는 이제 감상 한 줄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의 오늘의 감상 한 줄은 이제 여유로운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유럽 여행을 기대하면서 함께 보기 좋은 그런 사진집이 아니었나 합니다. 네, 오늘 저와 즐거운 사진집 리뷰 시간이 되셨다면 단 1초의 사랑,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멋있는 사진집으로 좀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행복을 찾아서 허입이었습니다.